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무려 8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태권도를 배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국의 무술인 태권을 배웠다는 사람은 비교적 없는 편인데요. 태권도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무술이지만 태권이라고 하면 외국인은 당연하고 한국인에게도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이크 에크 하는 기합 소리는 유명하지만 오로지 그뿐, 태권이 어떤 무술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태권 열풍이 뜨겁게 몰아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프랑스 파리 무리를 지은 프랑스 아이들이 CFTK라고 적혀있는 곳에 들어서는데요. 아이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여 맞은편의 외국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낯선 땅 프랑스에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을 보니 이곳이 마치 한국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로 프랑스 태권 본부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태권도가 인기인 것은 알았지만 태권 도장이라니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 태권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프랑스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태권 협회를 설립한 사람은 프랑스인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시로 태권에 미쳐 인생을 건 사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태권 전도사로 알려져 있죠. 그와 한국의 인연은 각별한데요. 17살에 파리의 한 식당에 갔다가 한글의 모양새에 반한 브레시시는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서 그는 외국어 과외를 뛰고 단역 배우로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빠진 브레시시는 한국의 전통무예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동검도와 태권도를 익혔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태권을 접하고 가슴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즉시 그는 동작구에 있는 대한태권전수관으로 향해 본격적으로 태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장을 찾으며 취미생활로 여겼지만 어느 순간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자신의 열정과 기쁨을 쫓다 보니 매일 6시간씩 도장에서 연습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만에 초단을 딴 그는 지도자 과정을 받게 되어 극히 드문 외국인 태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태권, 대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묻자 브레시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격에 무게를 두는 태권도보다 동작이 부드럽고 우아했어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밀어차는 배려의 정신도 매력적이었죠. 태권은 삼박자 춤의 느낌도 있으니까 함께 어울리는 재미도 있어요. 정말 한국적인 몸짓이더라고요. 그는 태권을 배울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6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온 브레시시는 프랑스 태권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도장을 운영하며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지방의 문화축제나 무술 공연 등에서 무려 40여 차례나 태권 무대를 선보이는 등 태권 전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죠. 그리고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아 프랑스 전통무예 사바테는 물론이고 유도와 합기도까지 수련했던 기욤씨였는데요. 그가 태권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으로 서울의 한 태권 전수관에서 하루에 2~3시간씩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며 수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태권 공인 4단을 취득하고 프랑스로 돌아가 태권을 보급한 것인데요. 현재는 5단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청년에 대한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태권을 배우고 싶다면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실력은 검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체코의 태권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마르틴 자메크닉 씨가 파리까지 날아와 배우고 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파리의 CFTK는 어린이와 성인부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태권도 도장보다는 수강생이 적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프랑스인이 수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선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크에크하는 태권의 기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태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련생 중 한 명인 몰리 씨는 태권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며 한국 사랑을 뽐냈죠. 한편 기욤 피노 씨는 현재 유튜브에서 태권 전문 채널을 열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프랑스인이 태권에 대해 설명하고 명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동작을 풀어내는 모습이 무척 멋져 보입니다. 두 사람은 태권을 유럽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권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각지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나 무술 공연이 있으면 여유가 나는 대로 무대에 올라 택견 시범을 보였죠. 택견 사범인 브레시 씨의 아내조차도 남편의 택견에 대한 열정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정말 악착같이 택견에 매달려 산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브레시 씨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브레시 씨는 택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택견에 대한 무한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방식이 상당히 격한 태권도의 조상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택견만의 유연한 느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재빠른 민첩함과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통제,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품밟기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만 연습해도 태권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발전시키며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규율 때문에 더욱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체만 공격하는 태권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는 택견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세바퀴에서는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는 외국인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편성했었는데요. 판소리 무대를 선보이는 라이언 캐시디 씨, 태권도 청년 파비안 코르비노 씨 등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브레시 씨는 택견이 지난 2012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됐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한국인 패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놀라워했죠. 어딘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그는 택견협회 유지를 위해 어머니의 유산을 사용해왔음을 고백했는데요. 당시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것 역시 택견협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말해 더 큰 감동을 가져다줬습니다. 세계 전통무예로는 최초로 지난 201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전통무예 택견. 공격성이 강한 다른 무예와는 차별화된 가치가 깃들어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택견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무예로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의 문화와 철학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무예입니다. 특히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의 상생공영의 철학이 깃들어 있는데요. 공격보다는 방어를 사람을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 것이 택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배려는 택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입니다. 숙련된 전수자는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의를 입히지 않고 상대를 물러나게 한다는 택견의 정신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한편 한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택견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뮤직비디오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택견을 연상하게 하는 발차기를 한 뒤 지화자 조타를 외쳤는데요. 전 세계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한 동작이 어떤 무술인지 궁금해하며 한동안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궜었죠. 택견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에 있는 택견 전수관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단기 수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 대학에서 무예를 전공으로 하는 3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택견을 배워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전 세계에 택견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